나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 강미란이 강재인의 정체를 밝히자 정윤희가 보인 충격적인 반응. 강재인마저도 크게 놀랐다. 폭풍 같은 진실이 터져나온 순간 여왕의 집은 또 한 번 시청자들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최자영의 입에서 튀어나온 충격적인 고백은 강승후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내 진짜 엄마는 강미란이다. 그 한마디는 승후의 모든 믿음을 무너뜨렸다. 평생 고모라 불렀던 여인이 자신의 생모라니 승후는 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분노와 혼란으로 일렁였고 최자영의 말에 귀를 막은 채 그는 집을 뛰쳐나갔다. 강미란은 필사적으로 승후를 따라붙으며 승후야, 제발 들어, 라 외쳤지만 승후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를 단칼에 거부했다. 너 같은 사람, 내 엄마일 리 없어. 그의 외침은 강미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승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강미란의 마음은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최자영을 향한 증오로 이를 갈았다. 왜 하필 지금? 왜 내 아들을 이렇게 망가뜨린 거야? 그녀는 최자영이 승후를 상처 입힌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칼날은 최자영의 딸, 강재인에게 겨눠졌다. 재인은 현재 정윤희의 집에서 가족처럼 지내고 있었다. 정윤희는 재인을 잃은 딸 도희처럼 아끼며 보살폈다. 그러나 윤희는 몰랐다. 재인이 최자영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최자영이 도희의 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극을. 재인은 윤희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죄책감과 감사함 사이를 오가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윤희의 조카 보람이를 친딸처럼 돌봤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은 강미란의 등장으로 깨질 운명이었다. 강미란은 재인이 윤희의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녀의 입꼬리는 비틀린 미소를 띄었다. 최자영, 내 딸도 내 아들이 느낀 고통을 똑같이 맛보게 해줄게. 그녀는 주저없이 정윤희의 치킨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미라는 윤희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정윤희, 당신이 그토록 아끼는 강재인의 정체를 아는가? 그 애는 최자영의 딸이다. 당신 딸 도희를 죽게 만든 그 여자의 딸, 미란의 목소리는 독이 묻은 화살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윤희가 충격에 무너지며 재인을 내쫓을 거라 확신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정윤희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그녀는 미란의 말을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윤희는 재인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그녀의 진심을 이미 느낀 터였다. 재인은 따뜻하고 선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다. 윤희는 재인이 단순히 우연히 자신의 집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도,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희는 재인을 의심하기보다 그녀를 품어주기로 선택했다. 재인은 도희를 떠올리게 했고 보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언니였다. 윤희는 재인이 떠나면 보람이, 그리고 자신마저 무너질까 두려웠다. 미란의 악의적인 폭로에도 윤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분노가 끌어올랐다. 윤희는 갑자기 몸을 돌려 카운터로 향하더니 차가운 물이 담긴 컵을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물을 강미란의 얼굴에 끼얹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재인을 모욕해. 윤희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여기서 당장 나가. 미란은 얼굴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에 굴욕감으로 몸을 떨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지만 윤희의 단호한 기세 앞에 더는 버틸 수 없었다. 미라는 치욕 속에 치킨집을 떠났다. 그 모습은 그녀의 패배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날 밤 정윤희는 재인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 조용한 방 안, 윤희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재인아, 난 다 알고 있어. 내가 최자영의 딸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짊어진 짐도. 재인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혼란으로 떨렸다. 하지만 윤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넌 아무 잘못도 없어. 내가 널 믿는 것처럼 너도 이제 스스로를 용서해도 괜찮아. 윤희의 말은 따뜻한 포옹처럼 재인을 감쌌다. 여기, 우리 집에서 계속 함께 살아줬으면 좋겠어. 그 순간
제인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윤희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포옹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듯한 강렬한 감동을 안겼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강미란의 복수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윤희의 반응에 굴욕을 느끼며 더욱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다. 최자영과 제인을 향한 그녀의 증오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불길로 번져가고 있다. 과연 미란의 다음 계획은 무엇일까? 그리고 제인은 자신을 둘러싼 진실의 소용돌이 속에서 끝내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여왕의 집은 또 어떤 충격적인 반전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을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강미란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정윤희의 치킨집에서 겪은 굴욕은 그녀의 가슴을 불태웠다. 차가운 물세례와 윤희의 단호한 눈빛은 미란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굴욕은 그녀의 증오에 기름을 부었다. 최자영, 강재인, 너희 모두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야. 임이라는 이를 악물며 어둠 속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새로운 음모로 가득 차 있었다. 이번엔 단순한 폭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제인과 자영을 완전히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한편 정윤희의 집은 따뜻한 평온으로 감싸여 있었다. 윤희의 진심 어린 말에 강재인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제인은 오랜 세월 짊어왔던 죄책감의 무게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윤희는 제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여긴 내 집이야, 제인아. 앞으로도 함께 살아가자. 그 말은 제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다. 강미란의 복수는 이미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다음 날 미란은 YL그룹의 황기찬을 찾아갔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황 회장, 우리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강재인을 무너뜨리는 거. 황기찬은 미란의 제안을 듣고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이미 제인의 존재가 자신의 제국에 위협이 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미란은 황기찬에게 속삭였다. 제인이 최자영의 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리면 YL그룹 내에서 그녀의 입지는 흔들릴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김도희의 죽음과 최자영의 연관성을 부풀려 제인을 살인자의 딸로 낙인 찍는 거죠. 황기찬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대가는 미란의 입꼬리가 올라갔다. 내 아들 승후를 되찾는데 당신이 도움을 주면 돼요. 두 사람의 거래는 그렇게 성사되었다. 이 음모는 제인뿐만 아니라 YL그룹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 될 터였다. 같은 시각, 강재인은 YL그룹 사무실에서 김도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도윤은 제인의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격려했다. 제인 씨, 이번 프로젝트로 황기찬을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자고. 제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도윤의 집에 배달된 섬뜩한 메시지. 제인은 김도희를 죽인 살인마의 딸지라는 문구는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누가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까? 그리고 왜? 제인은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될까 두려웠다. 그 불안은 곧 현실로 다가왔다. 강미란은 황기찬의 지원을 받아 언론에 익명의 제보를 뿌렸다. YL그룹에 떠오르는 디자이너 강재인, 그녀의 어머니는 김도희 사고의 주범 최자영. 이 제보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소셜미디어와 뉴스 포털은 제인의 과거와 최자영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YL그룹 사무실은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제인은 갑작스러운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얼어붙었다.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 그리고 황기찬의 비웃는 눈빛이 그녀를 옥죄었다. 도윤은 제인을 감싸며 직원 터무니없어.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라 외쳤지만 제인은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최자영은 이 소식을 듣고 병원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그녀였지만 딸을 향한 모성애는 여전히 강렬했다. 자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제인에게 전화했다. 제인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절대 무너지지 마. 하지만 자영의 목소리는 약했고 그녀의 말은 제인에게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되었다. 자영은 병원을 몰래 빠져나와 황기찬을 찾아갔다. 당신이 이 짓을 했지? 내 딸을 왜 건드리는 거야? 그녀의 외침은 절박했지만 황기찬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다. 최자영,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이제야 빛을 보는 거야. 자영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치매로 흐려진 기억은 그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다. 한편 강승후는 여전히 혼란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생모가 강미란이라는 진실은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윤희의 치킨집에서 정호성과 술잔을 기울이며 마음을 달랬다. 정호성은 승후의 고통을 느끼고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형, 내가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겠어. 승후의 취한 목소리는 처절했다. 그 순간 정호성의 전화가 울렸다. 강미란이었다. 그녀는 정호성에게 다급히 말했다. 승후가 거기 있지? 제발 그 애를 설득해줘. 내가 엄마라는 걸 받아들이게. 하지만 정호성은 미란의 말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승후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어요. 미란은 전화 너머로 이를 갈았다. 그녀의 계획은 점점 더 꼬여가고 있었다. 강미란은 제인을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이번엔 정윤희의 손녀 보람을 노렸다. 미란은 보람이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순진한 보람은 미란의 친절한 미소에 속아 그녀와 이야기를 나눴다. 미란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보람아, 너희 집에 사는 제인 언니가 사실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니? 보람의 눈이 커졌다. 미란은 보람의 어린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그날 밤, 보람은 윤희에게 물었다. 할머니, 제인 언니가 정말 나쁜 사람인 거야? 윤희는 보람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즉시 제인을 방으로 불러 진실을 확인했다. 제인은 보람의 의심 어린 눈빛을 보고 눈물을 삼켰다. 보람아, 언니는 절대 너를 해치지 않아. 하지만 보람의 망설이는 표정은 제인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이 모든 소동의 배후에 강미란이 있음을 알게 된 김도윤은 분노로 이를 갈았다. 그는 제인을 지키기 위해 황기찬과 미란의 음모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도윤은 민준과 함께 황기찬의 비밀 장부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기찬의 사무실에 몰래 잠입해 그의 컴퓨터를 해킹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황기찬이 김도희의 사고를 조작해 최자영에게 덮어씌웠다는 문서였다. 도윤의 손은 분노로 떨렸다.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황기찬은 끝장이야. 하지만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강세리가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너희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도윤과 민주는 꼼짝없이 붙잡힐 위기에 처했다. 강미란의 복수는 점점 더 파괴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최자영이 입원한 병원에 몰래 잠입해 그녀의 병실에 위협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너와 내 딸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 자영은 그 메시지를 보고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제인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자영은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정윤희를 찾아갔다. 윤희 씨, 제발 제인을 지켜주세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자영의 눈물은 윤희의 마음을 흔들었다. 윤희는 자영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자영 씨, 우리 함께 이겨낼게요. 두 여인의 연대는 새로운 희망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강미란의 음모는 아직 끝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승후를 되찾기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승후의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비밀을 폭로하려는 것이다. 이 비밀은 승후뿐만 아니라 모든 인물의 운명을 뒤흔들 폭탄이 될 것이다. 과연 미란의 복수는 성공할까? 제인은 이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황기찬의 제국은 언제 무너질 것인가? 여왕의 집은 또 한 번 예측 불가능한 반전으로 시청자들을 숨막히게 할 것이다. 강미란의 손은 낡은 사진을 쥐고 미세하게 떨렸다. 사진 속 남자는 강승후의 눈빛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그녀의 입꼬리는 복수심으로 뒤틀렸다. 승후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세상이 알게 되면 모든 게 뒤바뀔 거야. 미라는 이 비밀이 승후를 자신에게 되돌릴 뿐 아니라 강재인과 최자영을 영원히 파멸시킬 무기가 되리라 확신했다. 그녀는 정호성을 다시 찾아갔다. 호성 씨, 승후의 아버지는 황기찬의 치부를 쥐고 있어. 이걸 터뜨리면 YL그룹은 무너지고 제인은 설 곳을 잃을 거야. 호성은 미란의 광기 어린 눈빛에 한 걸음 물러섰다. 그게 사실이라면 승후는 더 큰 혼란에 빠질 텐데요. 하지만 미라는 차갑게 웃었다. 혼란.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 같은 시각. 강재인은 언론의 맹공격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었다. 최자영의 딸 지라는 나기는 그녀의 모든 꿈을 짓밟았다. 김도윤은 제인을 지키려 분투했지만 황기찬의 음모는 점점 더 치밀해졌다. 도윤은 제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제인 씨, 우린 반드시 이겨낼 거야. 하지만 제인의 눈에는 두려움이 깃들었다. 그녀는 도윤의 집에 배달된 섬뜩한 메시지. 제인은 김도희를 죽인 살인마의 딸을 떠올렸다. 그 메시지의 배후가 미란일까? 아니면 더 큰 세력이 숨어 있을까? 최자영은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제인을 찾았다. 치매로 흐려진 그녀의 기억 속에서도 딸을 지키려는 의지는 불타올랐다. 자영은 제인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인아, 엄마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그녀의 손에는 의문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낯선 필체로 강승후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자영은 그 편지를 열어보기도 전에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이건 모든 걸 바꿀 거야. 이 미란의 폭로는 성공할까? 아니면 그녀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을까? 승후의 아버지는 누구이며 그의 복수는 어디로 향할까? 제인은 이 혼란 속에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여왕의 집은 또 한 번 심장을 쥐어짜는 반전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다.